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또 그분이 나타나셔서 저의 밤잠을 깨웠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11시 3분에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서 혹시 그분인가 했더니 역시나 그분 맞았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불충분하다는 입장,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악재다 싶어서 이제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이후로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또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지더라고요. 역시나 3분 후에 또 속보가 뜨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불 선으로 급락했다. 아마도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SEC의 코멘트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런 속보가 떴었고요. 또 17분 후에 속보가 떴어요. 자산운용사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업데이트해서 SEC에 다시 제출 가능하다. 글쎄요, 이런 것까지 속보로 떴어야 됐나 싶긴 한데 어찌됐든 간밤에 이 블록미디어에서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것 같네요. 고생하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거기에 앞서 사실은 이 모든 게 우리의 이 영감님께서 불철주야로 우리를 위해 고객 보호를 한다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지금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SEC가 스팟 비트코인 ETF에 대한 서류들을 다 읽어봤는데 이게 좀 부적절하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누구한테 얘기했냐? SEC가 나스닥과 시카고 옵션 거래소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내가 서류 다 보니까 클리어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글 기사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현물 ETF 신청 서류가 불충분하다, SEC가 볼 때요. SEC가 이제 블랙락, 피델리티 등등 모든 엄청난 기관들이 현물 ETF 신청을 했었죠. 읽어보니까 명확성, 포괄성이 떨어진다고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여기 나스닥과 시카고 옵션 거래소 글로벌 마켓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통보를 하니까 딱 한 군데가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네요. 여기 시카고 옵션 거래소 대변인은 서류를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이라 밝혔고, 이제 나머지 나스닥, 블랙락, 피델리티,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아크 인베스먼트, 비트와이즈, 발키리는 보도 시점까지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만 좀 적극적으로 혜택이 많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는 건지 바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보들이 뜨니까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죠. 어젯밤만 하더라도 플러스 2.5%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알트코인은 더 오르면서 한창 분위기를 타고 있었는데 아까 그 기사들 속보들 나온 이후로 마이너스 2.5%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5% 가량 이제 낙폭이 있었고요. 4천만원 뚫고 3,950만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여러분들 보는 영상 보시는 시점에는 얼마나 더 떨어져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최근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SEC가 우리를 괴롭힌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또 공포감이 조성될 수 있기에 한 전문가가 나서서 바로 진화에 나섭니다. 어젯밤 11시 9분인데요. 블룸버그의 한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서류 불충분 지적 보도에 대해 헤드라인만큼 나쁜 내용은 아니다.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 잘 해석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SEC는 감시 공유 계약 관련 현물 비트코인 거래소 명의 서류에 명시되고, 요게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물 비트코인 거래소 명의 서류에 들어가야 명확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시 공유 계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길 원한다. 이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좋은 소식이라고 트윗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과거에는 SEC가 현물 ETF를 다 거절했는데 요 정도면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실제로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감시 공유 계약은 시장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거래 활동, 청산 활동 및 고객 식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블랙락 등은 이 현물 ETF 신청에 감시 공유 계약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니까 블랙락이 뭐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고 뭐 인맥도 좋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승인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SEC가 항상 강조했던 이 감시 공유 계약, 뭐 가격 조작하지 말아라. 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블랙락에 대한 이제 승인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분이 비록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으나 이제는 거진 다 왔다. 비트코인 뭐 적용을 채택을 이제 더 이상 막을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지렁이가 이제 밟히면 한두 번 꿈틀대는 딱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현물 ETF 승인 안 됐다. 아직 무시하지 말아라. 마지막 자존심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요. 그러면 그 마지막 자존심이 뭐냐? 그가 항상 했던 말이 있죠. 가격 조작 방지. 니네들이 막 조장하고 하니까 고객 보호가 안 돼서 현물 ETF 안 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가격 조작을 방지하는 아까 그 여기 있었죠. 감시 공유 계약. 그러니까 나한테 감시를 받고 또 가격이 조작이 되지 않도록 공유가 된다면 그런 거래소들에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멀쩡할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현물 ETF 해줄게. 이게 지금 SEC의 논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나의 자존심, 거래소 선택만큼은 내 관할이다. 내가 하게 해줘. 그 현물 ETF 신청서에 거래소 이름 넣고 뭐 또 뭐 조건이 한두 개 더 있을 수는 있겠죠. 어찌됐든 이 게리 겐슬러한테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마지막 이제 한두 개를 조율을 하면 결국은 신청에 응해줘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제 논리고요. 그러면 거래소 선택을 어디로 할 것인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확실한 건 게리 겐슬러는 거기에 빨대를 꽂고 콩고물을 엄청 빨아먹을 거다 생각은 듭니다. 일단 첫 번째 후보 프로메티움이라고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SEC가 공인한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래소였죠. SEC와 핀라가 여기에 등록된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래소가 있었고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또 EDXM이라고 월가 연합군이 이제 차렸던 뭐 9개월 전에 차렸지만 영업은 이제 최근에 개시를 했었죠. 그리고 비트이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만 팔고 있는 약간 수상한 그 다 게리 겐슬러가 예전에 그 4개는 이제 증권이 아니다고 했던 그 코인들만 팔고 있는 EDXM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거래소에. 아니면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제가 프로메티움이 SEC가 공인한 유일한 거래소라고 했더니 구독자분이 한 분이 INX라는 거래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 SEC에 등록된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 출시라고 작년 9월에 기사가 났었네요. 그러니까 STO에 약간 특화된 거래소인 것 같은데 뭐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프로메티움과 매우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데를 밀어줄 수도 있겠죠. 혹은 제3의 거래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혹은 주인 바뀐 후에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객관적으로는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가 뭐 월가 세력들이 주인을 바꾸려고는 하겠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이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거래소가 되든 간에 이제 게리 겐슬러는 콩고물이 목적이니까 자기가 미는 거래소들이 있겠죠. 그렇게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을 종합을 해보면 SEC의 서류 불충분 지적은 정말 매우 긍정적이다. 악재가 아니다. 왜냐? 과거를 한번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왜냐? 과거에는 무논리로 무조건 거절했다고 했었죠. 21년 11월만 보더라도 이제 바하네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는데 SEC가 거절을 했었죠. 사기 및 시세 조작 행위를 방지안을 충분히 설계하지 못했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가격 네 맘대로 조작해서 고객을 보호하지 못한다. 계속 이 얘기 우리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요. 이 이유는 18년도 윙클보스 형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제안을 거절했을 때와 똑같다. 이 논리를 정말 몇 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역시나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했다고 하고요. 작년에도 있었죠. 그레이스케일까지도 현물 ETF 거절을 SEC가 해버렸잖아요.
시장 조작 방지 및 우려 고려사항이 충분히 답변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지연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로 SEC가 추가 정보를 엄청 수집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공공의견을 수렴하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 정말 보기만 해도 화가 나죠. 근데 지금 서류 불충분은 무슨 얘기냐? 반대로 서류가 충분하게 보완을 해오면 이제 해주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거래소, 요 거래소를 집어넣어라 라든지 거래량은 이런 데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몇 개 좀 조작은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오더를 내릴 수는 있겠죠. 그거 정도 이제 하면 SEC의 역할은 끝난다. 이거 현물 ETF를 막을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왔는데요. 이 정말 장편 영화라고 할까요? 이 영화의 주연 배우였던 게리 겐슬러의 역할은 암호화폐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거였고 막무가내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얼굴에 철판 깔고 꽤 오래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는 영화가 끝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도 사전에 약속한 거 이제 잘 받고 살 길을 찾아 떠나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거래소 선택 등 마지막 콩고물 잘 받아 먹고 떠나셔서 1, 2년 안에는 이 영감님 기사는 이제 밤에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